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성열 건강교실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6번째. 여기서 이제 제가 진행하는 거는 이제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다시 보고 싶거나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가셔서 김성열 건강교실을 치시면 됩니다. 제 이름 딱 치시면 몇 가지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골라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면증에 대해서입니다. 불면증. 불면증이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여기서 잠자는데 좀 잠을 못 주무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 거의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한 분 빼놓고 다 잠자는 게 불편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볼까요? 어렸을 때 아주 아장아장 걸을 때 그때 잠자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때는 없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도 부모가 부채질을 붙여줘야 잠을 우리 앞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어렸을 때 더위 때문에 부채 붙여야 주무셨다. 근데 대부분의 어린이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는 아이들을 보면 한참 밤에 낮에 뛰어놀다가 어느 순간에 팍 쓰러져 자죠. 그냥 세상 모르고 자요. 자는데 안 와도 안 깨고, 저는 우리 아이 키울 때 자는데 목욕을 시켰어요. 그래도 안 깨요. 머리 감아도 안 깨고 세수시켜도 안 깨요. 그런 애들은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잠이 고민거리가 돼버려요. 잠을 자야지 낮에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 밤만 되면 잠이 올까 안 올까, 누우면은 잠이 깨고 자다가도 또 잠 깨가지고 잠이 안 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잠이 고민거리가 돼버렸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민거리에 대해서. 수면은 이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수면 시간 저번에 우리 물어보셨는데 수면 시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략 몇 시간 자야지 좋을까요? 한 7시간 좋다며. 네, 한 7시간 정도. 근데 저번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개인차. 그래서 대략 말씀을 드리면 미국 수면재단에서 이렇게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권고를 한 게 있어요. 이 정도는 자야지 건강하다라는 거. 아이들은 많이 자야 돼요. 생후 수면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면 시간. 생후 1살에서 2살 정도면 몇 시간이나 자야 되는지 아세요? 한 10시간 정도. 10시간은 자야 돼요. 많이 자야 돼요. 이 정도면 한 11시간에서 14시간은 자야지 된다고 그래요. 생후 3세에서 한 4세 정도 조금씩 줄어들어요. 날 때는 많이 자야지 되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한 10시간에서 13시간. 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요즘 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등생들은 한 9시간에서 11시간. 한 9시간은 자야 되는 것 같아요. 9시간.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라는 건 대부분 한 26세에서 한 64세 정도. 요새 어르신들의 기준은 한 65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젊은이들은 한 7시간 정도. 맞추셨네요. 우리 아까 맞추셨어요. 7시간 정도.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근데 요새 젊은이들 이렇게 못 자잖아요. 7시간 자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이게 못 자요. 근데 한 7시간 정도는 자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부분 연세 있으신 65세 이상 넘어가면 어느 정도 자야 될까?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나와 있네요. 그때 우리 못 자죠. 네, 못 자죠. 네, 못 자요. 왜 이렇게 못 잘까? 우리나라가, 네, 맞아요.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OECD가 뭔지 아세요? OECD. 그러니까 선진국들만 이렇게 모여놓은 그룹이에요. 네, 그 OECD 국가 중에서 수면 시간이 제일 적어요. 평균 국민 전체들 비교를 하면 제일 많은 데가 프랑스
프랑스는 평균 수면 시간 9시간 정도 돼요. 8시간 50분. 걔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평균 수면 시간이 한 7시간 정도. 걔네들은 식전 식후 이거 들이키지. 그거 아니에요. 술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술은 수면에 좋지가 않아요. 술 드시면 잠은 잘 오는데 불면증 생겨요. 그건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수면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앞에 계신 분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물론 이거는 미국 얘기, 미국 수면재단에서 연구한 나름대로의 얘기예요. 수면 시간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길게 자느냐. 숙면이에요, 숙면.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해요. 얼마나 잘 자느냐. 질이 더 중요하다. 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네, 그렇고. 이제 수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수면을 어떻게 우리가 몸에서 자느냐. 이제 좀 해부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걸 좀 그려놨었거든요. 생각이 날 듯 하시죠? 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제가 이렇게 옆에 섰어요. 코. 옆에서 이렇게 머리를 자른 거예요. 코고요. 입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반 쫙 잘라서 본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여기를 대뇌 피질, 대뇌의 바깥쪽이다. 대뇌의 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뇌 피질. 이 가운데 부분을 변연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연계. 대뇌 피질에서는 우리가 느끼고 운동하고 뭐 생각하고 이런 아주 대부분의 일을 해요. 생각하는 일. 변연계에서는 감정, 슬프다, 화난다, 졸리다, 느낌을. 여기는 이제 뇌간이라는 데요. 뇌간.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수면에는 본능이에요. 본능. 동물은 우리가 생각 안 하고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호랑이가 자기가 배고플 때는, 동물들은 배가 안 고프면 안 먹어요. 호랑이도 자기가 배가 이렇게 불러 있으면 사냥 안 해요. 아무리 토끼가 지나가고 사슴이 지나가도 절대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면 앞에 가는 동물을 생각도 안 하고 덮쳐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우리 사람한테도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가끔 나오시죠, 본능이. 우욱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우욱하는 거. 우욱할 때, 이 대뇌피질에서 생각을 해서, 이 뇌간의 본능을 쫙 눌러줘야 되는데, 가끔 우욱할 때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이거 화내지 않았어야 될 걸 화냈구나. 그럴 때 이 뇌간에서 쫙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본능을 담당하는, 여기가 뇌간이라고 하는데, 본능. 우리 몸에도 우리가 사람 생활을 하면서 순화돼서 그렇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을 조절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이상 인격자, 누구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흉측한 그런 사건들. 이게 발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아무튼 여기서 그런 일을 한다. 근데, 잠이라는 거는 여기서 관리를 해요. 잠이라는 거. 잠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적으로 자는 거예요. 이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요 뇌간에, 맨 위에는 송과선이라는 게 있어요. 송과선. 이게 글씨가. 송과선 맨 꼭대기. 본능을 담당하는 맨 꼭대기. 그래서 이 수면하고 본능이 일치한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생각하고 자지를 않아요. 어느 순간에 졸리면 푹 쓰러져요. 이게 본능이라 그래요, 본능이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자는데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난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걔네들은, 애기들은.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른이 됨에 따라서 여기가 발달을 하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본능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사회생활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본능을 조절하다 보니까 수면까지 조절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불면증이에요. 이해 좀 되시죠? 본능에 충실하는 법에 대해서 맨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죽어있는 수면 본능을 일깨울 수 있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수면 본능 일깨우기. 어린애들처럼. 그래서 뇌관에서는 어떤 본능적인 일을 하느냐. 뇌관에서 송과선 맨 꼭대기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애가 분비가 돼요. 멜라토닌 애가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본능을 억제하는 거는 이쪽으로 신호가 가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근데 멜라토닌은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위쪽으로. 멜라토닌. 수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멜라토닌이라는 애예요. 송과선에서 이쪽으로 분비하는. 멜라토닌이 부족하셔서 그래요. 잠 못 주무시는 거. 멜라토닌 부족. 그리고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나오니까. 그 멜라토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수면. 물론 제가 말씀드린 지금 오늘의 주제가 수면이잖아요. 잠을 자게 하는 역할을 해요. 잠을 어떻게 자게 하느냐? 얘가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멜라토닌이 낮에도 나오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조물주께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멜라토닌이 아무 때나 안 나와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네 뛰는 거 아시죠? 그네도 그대로 서 있으면 서로 재미없어요. 팡팡 뛰니까 이게 재밌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멜라토닌이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게 높아지는 거 떨어지는 거 높아지는 거 떨어지는 거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밤이에요. 밤에는 멜라토닌이 쭉 높아져요. 낮에는 멜라토닌이 거의 안 나와요. 밤에는 다시 쫙 높아져요. 낮에는 안 나와요. 이렇게 해야지 잠을 자는 거예요. 이 패턴이 여기 있으신 분 대부분이 깨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쭉 가시는 거죠. 좀 나왔다 이렇게. 네? 거의 바닥이거나. 이걸 살려야 돼요. 이걸. 잠을 주무시려면. 이거 살리는 법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절대 노력 없이는 안 돼요.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노력만 하시면 3개월 내에 잠을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노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노력이라는 게. 돈 안 들어요. 수면제 안 드셔도 돼요. 네. 근데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생활 패턴 그대로 유지하시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네. 아셨죠?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간다. 멜라토닌 얘기 예전에 들은 적 있으세요? 멜라토닌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 신문에 많이 나와요. 요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멜라토닌에 대해서 약으로도 나와 있어요. 약으로도. 그래서 외국 여행 가시는 분들, 시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멜라토닌으로 되어 있는 약을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필요하신 분은 구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약국, 요 근방 약국엔 없어요. 근데 제가 있으면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필요 없이 그냥 돈 안 들이고 자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점점 이제 집중하세요. 멜라토닌은 잠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역할도 해요. 우리 몸에 어떤 면역을 좋게 해요. 면역을 올려요. 면역이 뭔지 아시죠? 면역은 감기 걸렸을 때 감기하고 싸우는 능력. 안 좋은 균이 우리 몸속에 딱 들어오려고 했을 때 안 들어오게 팍 싸우는 능력. 이게 면역이에요. 결국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멜라토닌에.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오거든요. 멜라토닌이 많이. 잠을 설치고 그러신 분들은 낮에 활기가 없고 병도 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떨어져 있거든요.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심장도 좋게 해요. 그리고 혈압도 떨어뜨려요. 고혈압도 안 생기게 하는 아주 좋은 물질이 신비의 물질이죠. 이 멜라토닌. 그게 어디서 나온다? 뇌관에서 나오는데
이게 본능이라는 거죠, 본능. 본능을 살리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이제 이거 지우고 다음 얘기를 이어갈게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이게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항상 들여다보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풀어서 하니까 네, 멜라토닌이 중요하다. 사이클로 나와야 된다. 근데 그 사이클이 깨지셨다. 이 사이클을 살려야 된다. 본능에 충실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불면증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면증의 영향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잠을 못 잔다. 어떤 느낌 있으세요? 능력 적어지. 아무 생각이나 엉뚱한 게 막 나올 거예요. 그렇죠. 생각 안 할 걸 계획이 고민을. 고민하죠. 네. 네. 잠을 못 자면 예민해져요, 사람이. 뭐 별거 아닌 일에도 욱 하고 화내고. 네? 그리고 네.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별 생각이 잡생각 많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막 그렇게 돼요. 우울이 생겨요. 불면증이 오래되면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우울해져요. 또 불안해져요. 불면증이 오래되면 자살률도 높다고 그래요. 이런 나쁜 영향들이 이것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연구도 해봤어요. 수면 시간에 따라서 수면 시간을 7시간 정도 자는 사람은 사망 위험률을 1이라고 했을 때 7시간 자는 사람이 이만큼 죽는다라고 했을 때 6시간 자는 사람은 얼마나 그러니까 사망을 할 위험도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조금 높아져요. 한 요게 1.1 정도로 조금 높아져요.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사망 위험도가 요만큼 1.21로 높아져요. 이 사람들보다 수면 시간이 적을수록 좀 사망할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 시간이 많아지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8시간 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사망 위험도가 요거보다 조금 높아져요. 너무 많이 자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시간 이상 10시간 정도 자면은 이만큼이나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자는 것도 결코 좋지가 않다. 적당하게 푹 자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이 잔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불면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면증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불면증이 왜 생길까요? 생각이 많아서. 맞습니다. 네,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요. 피곤한 생기니까 고민하니까 그게 왜 생기는지 요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낙서가 많다. 본능적으로는 이렇게 이쪽으로 멜라토닌이 신호가 뇌는 회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회로, 전기 회로 같이 신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생각이 많다는 거는 뭐냐면 생각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해요. 대뇌 피질 바깥에서 하거든요. 생각이 많은 거는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적인 수면 회로에 반대 방향으로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 본능을 억제해버리는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여기서부터 이렇게 신호가 가니까. 생각을 적당히 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신호를 주니까 얘가 그나마 이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들거든요. 정상적으로도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60세 정도 되면 어릴 때 나오던 멜라토닌은 한 10개 중에 2개밖에 안 나와요.
가뜩이나 약한 신호를 내고 있었는데 생각이 많아 보니까 여기를 자극해서 안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멜라토닌이 아예 안 나오게. 이래서 불면증이 생기십니다. 역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불면증의 원인 중 하나는 이거예요. 자려고 하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도 자려고 하는 생각이 제일 문제예요. 자려고 하는 생각. 뭐 잡념, 고민, 뭐 낮에 있었던 일, 앞으로 미래의 일, 이것도 생각도 억제를 하는데 이 생각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자려고 하는 생각. 아, 난 이제 어제 못 잤으니까 이제 오늘 좀 푹 자야겠다. 나 오늘 보통 한 10시에 자는데 오늘 9시, 8시부터 자서 내일까지 푹 좀 자야지. 딱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안 와요.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전날 못 잤다고 일찍 안 자요. 늦게까지 놀다가 졸리면 푹 쓰러져 자요. 여기 동의하시죠, 이 말에?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시죠? 이 자려고 하는 생각을 걔네들 안 해요. 우리 아이요, 아무리 일찍 자라고 그래도 안 자요. 졸릴 때 아니면 안 자요. 자려고 하는 생각을 없애셔야 돼. 졸릴 때 그냥 쓰러지셔야 돼. 네?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난다는 생각.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난다는 생각. 이거는 여기 있으신 분들은 별 해당이 안 되는데 요새 예전에 텔레비 보면 9시 되면 땡 울리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일찍 자고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 수면은 그런 정형화를 시키면은 병이 생겨요. 왜냐?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하게 가야 돼요. 정형화를 시키면 안 돼요.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건강한 수면 시간이 뭔가를 자꾸 생각하시는 거. 아까 7, 8시간은 자야 된다, 자야지 건강한다고 매스컴에서 자꾸 그러니까 나 7시간, 7, 8시간 안 자면 몸이 나빠질 거야. 그래서 7, 8시간은 꼭 누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잠을 안 오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잠을 잘 자려면 이 생각을 없애셔야 돼. 통념을 깨셔야 돼. 사실 7, 8시간 자야지 잘 잔다는 그런 거는 매스컴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가 종종 있거든요. 7, 8시간 못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자시는 분들이 왜 못 자느냐? 질병 때문에 못 자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아프고 숨차고.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질병 조절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울증이나 통증이나 뭐 수면 무호흡증이나 전신쇠약이나 이런 거를 더 집중을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자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생각 버리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수면 안 하고 몇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아세요? 안 자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 10일 맞추셨어. 저번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우와, 그거 어떻게 기억하세요? 기록이 10하루, 11일. 10하루 동안 안 잔 사람이 있어요. 안 자도 멀쩡해요. 멀쩡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 사람. 이 사람 실험자였는데, 뭐 아주 힘들었겠는데 10하루 안 잔 기록도 있으니까요. 자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절대. 오늘 여기서부터 나가서 자려고 노력하시는 건 끝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수면증의, 불면증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질병.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못 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 부족. 낮에 운동을 안 하면 이게가 안 나와요. 심한 운동 하시라는 게 아니고 스트레칭. 여기 있으신 분들 아주 심한 운동 하실 분도 있는데 간단한 스트레칭. 우리 조용심이 잘 하시는 몸풀기, 병동마다 붙어있는 그 스트레칭 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 보고서 아침, 점심, 저녁 스트레칭만 해 주셔도
멜라토닌이 더 나와요. 스트레칭 꼭 하세요. 제가 매번, 거의 매번 이 시간에 스트레칭 권유해 드리는데 꼭 하세요. 꼭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페인. 이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잖아. 카페인. 이거 어디에 많이 있어요? 커피나 또 탄산음료. 카페인 되게 많아요. 이게 각성작용을 일으켜요. 각성작용. 깨있게 만드는 작용. 그래서 저녁에 커피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정 그러시면 아침에 한 잔, 뭐 점심 드시고 한 잔, 저녁에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안 드시죠? 저녁에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커피 먹어라 안 먹어라 똑같아요. 아, 저도 그래요, 사실. 근데 부담이 되시면. 이렇게. 또 하나 스트레스 때문에. 당연하죠. 이게 생각이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하나 권유해드리는 게 명상. 저번에 제가 명상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식 호흡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눈 감고 이 앉은 자세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눈을 감고서 그 호흡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 명상하는 사람들은 호흡에 생명이 있다고 느꼈어요. 호흡도 들어가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숨 못 쉬면 죽어요. 동의하시죠? 이 호흡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니까 이 호흡이 고마운 줄 모르죠. 우리 바다에 빠지거나 공기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지만 이 호흡의 고마움을 몰라요. 눈을 착 감고서 이 호흡의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 사이, 들숨과 날숨의 그 미묘한 경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생명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 차이가 있어요.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그 요 사이,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명상을 해보세요.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잘 와요.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이런 게 이제 수면의 불면증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입니다. 네. 뭐 걸리는 거 있으면 교정을 하려고 이제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강철님은 뭐 걸리는 거 있으셨어요? 네? 걸리는 거 있나요? 네, 뭐 걸리는 거 있으셨어요? 다 걸리셨어요? 있죠. 네, 요새는 하도 이 불면증이 많으니까요. 대략 몇 명 정도가 못 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못 자요.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은 소방서, 불 끄는 분들 있잖아요. 소방 공무원. 이분들은 3분 중에 1명이 잠을 못 자요. 3분 중에 1명. 네. 스트레스 많으시니까. 계속 출동해야 되고 막 이러시니까.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는 중년 이후에 폐경되신 분들. 3분 중에 1분이 못 주무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 못 주무시는 게 아니고요. 많아요. 못 자는 사람. 우리 한국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못 자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수면 10계명이라고 있어요. 수면 10계명. 이걸 지키면 이제 잠을 잘 잔다. 이건 무슨 소릴까요? 무슨 공사를 하나 보죠? 아, 깜짝 놀랐네요. 뭐 터지는 것 같은데.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한 거 아시죠? 씨. 수면 10계명이라는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음날 아침에 상쾌할 정도로만 자라. 이거 말고 제가 1번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을 이렇게 잘 지켜봤더니 비가 오나 본데요? 비, 천둥소리. 좀 아까까지 이렇게 햇볕 쨍쨍하더니 천둥소리인데. 오늘 또 갈 때 비 맞게 생겼네요. 제가 이렇게 회진 갈 때마다 딱 봤더니 병원 생활이라는 게 불면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병원 생활하시면 안 생기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생기게 되는 게 뭐냐면 침대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시거든요. 침대는 원래는 잠잘 때만 이용을 해야 돼요. 잠잘 때만. 침대에서 아침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좀 피곤하단 말이에요. 나른하고. 그럼 이렇게 눕게 되거든요. 잠깐 이게 누워만 있자 생각하시면 낮에도 눈이 감기시는 거예요. 낮에 주무시니까 이 패턴이 안 되는 거예요. 밤에만 얘가 팡팡팡 해서 아까 그네를 띄워야 되는데 낮에 슬금슬금 나오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침대 이용이 잘못됐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침대에서 그러니까 생활 공간에 침대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누우실 수가 있거든요. 눕지는 마세요. 앉아서 생활하시고 뭐 책 보시고 신문 보시고 이런 식사하시고 이런 건 괜찮아. 원래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 누워서 눕지 마세요. 누우면 주무시게 되니까 아차하는 사이에 안 자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자게 돼요. 눕지 마세요. 눕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보실 때 잠잘 때만 누우셔라. 아셨죠? 이게 키포인트. 네. 그리고 두 번에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셔야 돼요. 기상 시간. 일정하게. 어떤 분들은 밤에 자다 깨다 했다고 나 오늘 잠을 못 잤으니까 원래 7시는 일어나는데 오늘은 9시까지 자야겠다. 저도 가끔 그래요. 자다 깨다 하면은 보상심리로 9시까지는 자야지 내 몸이 견딜 거야. 그리고 몇 시간 더 누워있는데 잠도 안 자고 그냥 반수면 상태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기상시간에 팍 일어나셔야 돼요. 잠을 못 주무셨어도. 그래야지 다음날 이 멜라토닌 나오는 패턴이 유지가 돼요. 괜히 몸이 더 피곤할 거라는 가정 하에 더 주무시는 건 안 좋다. 그냥 일어나셔라. 세 번째, 운동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이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운동, 스트레칭 뭐 이런 거 해라. 네 번째는 허기진 채 주무시지 말아라. 조금 약간 뭘 드시고 주무시는 게 수면에 조금 도움이 돼요. 아주 과식하는 건 물론 안 좋아요. 과식하는 거 안 좋아요. 다섯 번째, 담배, 커피는 수면에 아주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커피 먹는데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커피가 수면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다음에 여섯 번째, 술 드시면 잠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참 잘 와요. 저도 술 먹어봤는데 잠은 잘 와요. 근데 중간에 깨요. 중간에 깨고 문제는 그 다음날이 문제예요. 그 당일은 잠을 좀 잘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잠을 못 자게 되고 깨면 술은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술은 안 좋은 걸로 돼 있고, 일곱 번째는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분 많이 드시면 화장실 가시거든요. 화장실. 잠자기 전에 목이 마르시면 조금 입을 축이시는 정도. 그렇지 않으면 양치질만 하시는 거나. 이 책 가지고 양치질 하는 것도 상당히 수분 섭취 대용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거나. 이 양치질 하고 나면 물을 안 드셔도 될 정도예요. 이게 화한 느낌이 있어서. 민트 향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 고민을 침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밤에. 온갖 생각. 누워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누워서 좀 생각을 해보자. 가끔 저도 그래요. 하도 누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날밤 새게 되거든요. 고민은 침대에 가져가시지 않는다. 이게 쉽지 않죠. 자기 생각,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니까.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이거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또 아까 말씀드린 명상이에요. 명상하면 조금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여기서 나오는데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라.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아라. 억지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군인들이 자주 하는 얘기인데, 죽으려고 하면은 살려고 하면 죽는다. 마찬가지, 잠도. 안 자려고 그러면 자져요.
자려고 하면 절대 안 자져요. 차라리 안 자려고 하는 게, 제가 안 자려고 하는 법을 요거 다음에 말씀드리려고요. 어떻게 하면 안 자려고 할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안 자려고 해야지 자져요. 또 시계. 요즘은 이런 시계 안 나오는데 딱딱딱딱 초시계 득점면 이렇게 왔다 괴종시계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 예전에 있었어요. 요즘 거의 소리 안, 이것도 좀 나나요? 소리가 좀 나죠. 그래서 소리 잘 들으시네. 소리가 똑똑히 들릴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계 때문에. 시계 때문에. 그리고 몇 시나 됐는지 계속 일어날 시간 안 됐나? 이렇게 핸드폰 옆에 놓고 계속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어날 시간 돼야 되는데 막 이런. 그게 안 좋다는 거죠. 이제부터 마지막 말씀을 드릴 텐데,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이제부터 말씀드려요. 뭐냐면, 안자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안자기 방법. 어떻게 하면 안 자나. 우리가 말씀드린 안 자려고 해야지 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왜? 안 자려고 하면 본능이 나오거든요. 수면 본능 일깨우기. 우리의 숨어있는 수면 본능 일깨우기. 그거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살살 보려고. 네. 강천모님 몇 시에 주무세요? 대략. 9시 반. 왜 이렇게 일찍 주무세요? 그럼, 아무튼. 약 먹고 그냥 9시 반 되면 자요. 잠이 오세요? 네. 그 약 드시면? 네. 그럼 아침 한 4시. 4시 일어나세요? 4시 되면 딱 깼네. 그러세요? 네, 이게 첫 번째, 우리 앞에 계신 분이 9시 반에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네. 9시 30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취침 시간이에요. 그 몇 시에 깨신다고요? 한 4시 반이면 4시 되면 깨요. 4시에? 네. 많이 주무시네요. 저는 뭐 못 주무신다고. 그 중간중간에 깨세요? 아니, 그렇게 깨는 건 가끔 있죠. 편한테. 그게 뭐가 문제세요? 무슨 소리 들리는 것도 몰라요. 아무튼, 그냥 예를 드리는 거니까 4시 30분. 몇 시간 주무시는 거죠, 그러면? 기상. 5시간은 충분히 자시요. 5시간 더 주무시잖아요. 5시간. 7시간 주무시잖아요. 여기 아까 제가 매스컴에 대부분의 날들은 이렇게 주무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건강한 수면 하고 계시는데요? 7시간 자고. 7시간. 나는 저렇게, 나도 취침 시간에 저 정도 되고, 시작 시간에 4시인데요. 네. 근데 중간에 꼭 12시에 깨요. 네. 그다음부터는 잠이 안 오고. 네.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했을 때, 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주무신다고 그랬을 때, 일단 기상 시간하고, 취침 시간하고 기상 시간을 대략 정하세요. 이게 자기 패턴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12시에 주무셔야지 잠이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시에 주무셔야지 잠이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우리 강천모님처럼 이렇게 9시 반에 주무시야지 잠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자기가 생각할 때 잠이 잘 올 것 같은 시간을 정하세요. 일부러 이른 시간, 늦은 시간 필요 없어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상 시간도 정하세요. 대부분 핸드폰이 올려주잖아요. 4시 되면 딱. 네, 어쨌든 대략 첫 번째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자기에 맞게 정해라. 뭐 상관없습니다. 뭐 오래 정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5시간, 4시간 상관없어요. 이제 자는 것부터 할게요. 자는 것부터. 자려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 누웠어요. 누웠는데 잠이 쑥 들 수도 있고, 또나 잠이 안 들 수도 있겠죠. 누웠는데 10분 정도 있다가 잠이 안 온다 싶으면 밖으로 나오세요. 침대 밖으로. 괜히 잠이 안 오는데 누워가지고 나는 왜 잠이 안 올까? 옆에 있는 환자분은 왜 이렇게 코를 걸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10분 정도 있다가 시계 보실 필요도 없고 좀 잠이 안 오는 것 같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된 것 같다. 그럼 그냥 침대 밖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왔다 갔다 그냥 소위를 하세요. 그 대신에 피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왔다 갔다 하실 때 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컴퓨터 잘 안 하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 컴퓨터하고 휴대폰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시간 때우는데 최대가 컴퓨터, 휴대폰이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또 하나 피하실 거 TV 보지 마세요. TV 보지 마세요. TV 보면 멜라토닌이 낮은지 알아요. TV를 보면 얘가 나 싫어하는 게 있는 게 얘네들이에요. 세 가지. 멜라토닌이 아주 싫어해요. TV를. 밖에 나오시는데 절대 TV 보지 마시고 뭐 신문 보시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냥 멍 때리는 거 제일 좋아요. 멍 때리는 게 뭐냐? 제가 멍 때리는 거 얘기하는. 앉아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는 거. 이거 괜찮아요. 괜찮거든요. 멍 때리는 거. 멍 때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다가 그냥 뭐 계속 있다가 좀 이제 잠이 조금 눈이 좀 피곤하네. 그럼 다시 들어가세요. 다시 침대로 가는데 다시 침대로 이것도 다시 침대 가서 10분 정도 있다가 잠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죠. 잠이 안 들면 다시 나오세요. 그래요. 네네. 이거 반복하세요. 이걸 반복.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걸 반복하시다가 기상시간 정하신 거에 2시간 전. 그러니까 우리 이분은 2시 30분. 이거 좀 빠른 건데 2시 30분 전에까지 이 일을 하시고 2시 30분 2시 30분이 되면은 일어나세요. 원래 자기가 정한 기상시간보다 2시간 전에까지 잠이 안 오시면은 아예 일어나셔야 돼. 기상시간 정한 시간보다 2시간 전까지 잠을 못 이루시고 왔다 갔다 잤다 깼다. 근데 또 하나는 푹 자다가도 눈을 떴는데 2시 반이다. 아예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자다가 눈을 떴는데 1시 반이다. 또 주무시다가 잠이 안 오시면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상시간보다 2시간 전에 눈을 뜨셨다. 그냥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잠 잤다가 깼다가 하시더라도 기상시간보다 2시간 내에 깨셨으면 아예 일어나셔라. 여기가 핵심. 이거 꼭 하셔야 돼. 이게. 4시 반까지 기다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3시 반이야. 1시간 더 이러고 있어야겠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예 2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이제부터 일상생활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나가셔서 이게 해가 안 떴네요. 원래 좀 해가 뜨는 게 좋은데 딱 저기 가가지고 북한산 보면서 한참 있으세요. 대부분 좀 빠르지 않으면 해가 좀 떠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우리 강천모님 좀 빠르셔서 그런데 달이 떠 있겠네. 달 보세요. 이제부터 하루 시작이다. 일상생활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일상생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침 나오고 이제 계속 하루가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낮에 절대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낮에는 절대 잠을 안 잔다. 절대 안 자기.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낮에 절대 안 자기. 이걸 하려면은 침대에서 절대 누우시면 안 돼요. 신문 보시고 뭐 이러시는 건 괜찮은데 누우면은 잠을 조금 일찍 일어나셨기 때문에 금방 스르르 주무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연결고리를 깨셔야 돼요. 이거 깨는 방법이 낮에 절대 안 자기예요. 낮에 졸려요. 졸릴 때는 악착같이 주무시면 안 되고. 근데 좀 쉬시는 건 하시고 싶잖아요. 밤에 못 잤으니까. 좀 쉬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때는 앉아서 멍 때리게 하시면 돼요. 앉아서 그냥 눈 감고 계신데 절대 자면 안 되고 졸리면 세수를 하신다든가 막 돌아다니신다든가 이거 한 일주일만 하시면 멜라토닌이 이런 패턴이 생겨요. 리듬 패턴이. 낮에 안 자고 멍 때리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9시 반 됐단 말이에요.
9시 반 됐죠. 그럼 반복이에요. 들어가서 딱 자려고 그랬는데 잠이 안 와. 아, 나가서 좀 딴 일 해야지. 또 갔더니 좀 잠이 왔어요. 잠이 왔는데 쭉 했는데 1시 반에 깼어요. 1시 반, 아니 2시 반 될, 기상 시간은 4시 반인데 2시간보다 좀 있잖아요. 바깥에서 나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세요. 그때는 아직 일어날 시간은, 내가 정한 시간은 4시 반인데 2시 반이 안 됐잖아요. 2시간 전. 왔다 갔다 하시다가 또 누워요. 깼는데 2시 반이에요. 이제 일어나셔야 돼. 기상 시간보다 2시간 앞이니까. 나가서 베란다 보고서 아, 이제 아침이다. 세수하고 생활하셔. 절대 그때부터는 잠은 안 돼요. 2시 반부터. 낮에 절대 안 자고 9시 반에 취침 다시 들어가셔서 잠과 싸우시고. 이렇게 일주일만 하시면 멜라토닌 패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3개월이면 수면제 안 드셔도 돼요. 하실 수 있을까요? 해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해볼 수는 있는데 저도 해봤어요. 저도 수면에 문제가 있어서 돼요.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해본 것만 말씀드려요. 제가 안 해본 거는 말씀 안 드려요. 해보니까 돼요. 되고서 몸이 개운해져요. 조금이라도 푹 잘 수가 있어요. 푹. 낮에 좀 힘든 건 있는데요. 그걸 넘기셔야 돼. 세상에 노력 안 하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네. 노력하셔야 돼, 노력. 해보시고, 이제 요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었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물어보셔도 되고, 인터넷 가서 유튜브 제가 촬영한 거 다시 보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수면제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면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흔히 궁금하신 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의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죠? 들으시기만 해도. 네. 보통 의지 가지고는. 노인네들 의지가 훨씬 더.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있으면서. 이제 수면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면제. 여기 수면제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흔히 궁금해 하시는 것들 몇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수면제에 대해서. 첫 번째, 얼마 동안 사용해야 될까요?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얼마 동안 사용해야 될까요? 사용해야 될까? 하나. 보통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면제 처방할 때 한 달 이상 처방을 하면은 사유를 의사가 써야 돼요. 외래 와서 제가 오시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오시는 게 막 이렇게 지팡이 짚고 택시 타고 막 이렇게 오시는데 한 달 있다가 한 달 처방 내서 보내드리면 정말 올 때마다 힘들어서 오시거든요. 고개잖아요, 고개. 그래서 2달, 3달 이렇게 처방해드리는 경우도 솔직히 있는데 그렇게 처방하면 사유서 써요. 사유서. 제가 이 환자분은 뭐뭐 때문에 수면제를 2달치 처방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달 아래로 처방을 하는 걸 공식적인 원칙으로는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못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회로 깨기를 못하시는 분들이 95%예요.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그거 못하시고 아시지도 못하고 잘.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보통 한 1개월 안전한 걸로는 돼 있는데 그냥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수면제, 몇 가지 수면제를 드시는가를 쫙 조사를 해봤더니 10개 드시는 분도 있어요, 10개. 지금 여기는 한 3개 정도 드시는 분, 4개 이 정도거든요. 3, 4개. 하나 드시는, 반알 드시는 분도 있고, 근데 10개까지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의존성이 있는가? 이거 많이 보세요. 의존성. 수면제 의존성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존성은 신체적인 의존성. 수면제가 없으면 못 자는 몸에 대한 의존성이 있고요. 하나는 심리적으로. 수면제라 말고 다른 약을 줘도 잘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수면제구나. 수면제 아닌 거 그냥 소화제를 드려도 잘 주무시는. 이게 심리적인 의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심리적인 의존성이 더 커요. 수면제 드시는 분한테 가짜 약을 줘도 주무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에요.
심리적인 의존하는 게 더 커요. 두 개 다 있긴 있지만. 장기 복용하면 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 잘 물어보세요. 장기 복용하면 어떻게 되세요? 약간의 해가 있어요. 약간의. 심각한 해는 없어요. 몸에 간이 조금 나빠지기도 하고 간에서 약물이 다 이렇게 소화가 되거든요. 조금 해가 있는데 아주 심각한 거는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많이 물어보시는 게 끊을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보세요. 끊을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불면증 회로 깨기 훈련 하시면 끊을 수 있거든요. 끊을 수 있습니다. 계속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수면제를 먹고라도 잘 자야 될까요? 수면제 먹고라도 잘 자야 될까요? 잘 자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으세요. 어떤 분이냐면 극도의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누가 뭐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못 주무시면 낮에 아주 심각한 심리적인 충격 때문에 어떻게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꼭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으세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런지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수면제를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어떤 분은 대부분 9시에 취침 전 수면제가 나오거든요. 9시에. 근데 보통 이분은 한 12시쯤에 주무세요. 12시쯤에 주무셔서 한 6시쯤에 일어나시는 분인데 9시에 나온다가 9시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으시죠? 혹시 있으세요? 수면제 12시 주무시는 분은 12시 주무실 때 드셔야 돼요. 약이 9시에 나온다고 9시에 드시는 분은 이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고 나서 수면제 효과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는 없으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대부분 수면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있어요? 오늘부터 한번 노력을 해보실 수 있으시죠?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필요하시고 수면제 끊으실 수 있거든요. 수면제가 뭐 아무튼 보약은 아니에요. 보약은 아니고 또 하나는 수면제 드시고서 어지러우신 분들이 많아요. 어지러우신 분들. 그런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요. 한 번. 먹고 나면 아침에 어지러우시잖아요. 기분 안 좋고. 그게 우리 본능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위적으로 바깥에서 뭘 해주니까 기분 나쁜 거죠, 얘가. 제일 좋은 거는 본능에 따라 사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 수면 본능에 따라. 우리가 본능에 따라 살면은 뭐 어떻게 생활은 못하지만 수면만큼은 본능에 따라 사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본능을 살리는, 수면 본능을 살리는 그런 일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서 건강도 좋아지고 면역 기능도 좋아지고 수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좋아지시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